삶의 교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혼자가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은 저마다 바쁜 삶을 살아가고 오랜 친구들은 점점 줄어들고 하루하루가 점점 조용해지죠. 문득 거울을 보면 예전과 달라진 내 모습에 낯설고 시간은 너무 빠르게 흘러가는 듯한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혼자 살아간다는 것이 반드시 외롭고 힘든 일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어떻게 하루하루를 보내느냐에 따라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삶을 내가 어떻게 갖고 나갈 것인가 하는 마음가짐과 습관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꼭 실천해야 할 6가지 중요한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습관들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삶의 즐거움을 찾으며 외로움 대신 평온한 하루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아직 삶의 교훈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응원은 저희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1. 하루의 루틴을 정하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오늘은 뭐 하지 하는 생각이 먼저 떠오르고 그러다 보면 TV 앞에 앉아 시간을 보내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저녁이 되어 있고 이렇게 하루가 그냥 흘러가 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면 시간이 더 빨리 가는 것 같고 점점 무기력해지기도 합니다. 사실 하루하루가 지루하고 의미 없게 느껴지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출근해야 하고 가족을 돌볼 때는 챙길 일이 많으니까 자연스럽게 하루의 리듬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해야 할 일이 줄어들면 하루의 흐름이 느슨해지고 시간이 그냥 흘러가 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무료함이 쌓이고 나중에는 외로움으로 이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하루의 루틴을 정하는 것입니다. 루틴이라고 해서 거창할 필요는 없어요. 무조건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식사를 하고 적당한 시간에 잠드는 것만으로도 삶의 리듬이 생깁니다. 그러면 몸도 더 건강해지고 마음도 안정되죠. 어떤 루틴이 좋을까요? 첫째, 아침을 잘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서 침대를 정리하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거나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것만으로도 활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는 꼭 챙기세요. 간단한 한 끼라도 따뜻한 차와 함께 여유롭게 먹으면 하루가 한결 차분하게 시작됩니다. 둘째, 하루 일정에 의미 있는 활동을 포함하세요. 가령 오전에는 신문을 읽거나 책을 읽는 시간을 갖고 오후에는 산책이나 취미 활동을 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벼운 정원 가꾸기나 음악 감상 같은 것도 좋죠. 너무 부담스럽지 않으면서도 오늘도 뭔가 했구나 하는 뿌듯함을 줄 수 있는 활동이면 됩니다. 셋째, 다른 사람과 연락하는 시간을 정해두세요. 매일 일정한 시간에 가족이나 친구에게 안부 전화를 걸어보는 것도 좋고 가까운 지인과 함께하는 정기적인 만남을 계획해도 좋습니다. 이런 작은 연결들이 외로움을 줄이고 하루를 더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예전에 제 친구 중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퇴직하고 나서 처음 몇 달 동안은 너무 좋았어. 근데 그 다음부터는 아침에 일어날 이유를 찾기가 힘들더라고. 그러다 보니 점점 의욕이 사라지고 몸도 무거워지고 나중에는 사람 만나는 것도 귀찮아졌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침마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서 공원 산책을 하고 오후에는 책을 읽는 시간을 가지면서 생활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제야 다시 내 삶을 내가 주도하는 기분이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루가 무료하고 지루하게 느껴진다면 지금부터라도 작은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오늘부터라도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좋아하는 차 한 잔을 마시는 것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작은 변화가 쌓이면 어느새 하루가 더 활기차고 즐거워질 겁니다. 2.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가지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면 원래 이렇게 몸이 무거워지는 거겠지. 또는 예전처럼 활발하게 움직이기는 어렵지 않나? 라고요. 물론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신체 기능이 조금씩 둔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움직이지 않으면 더 빨리 쇠약해진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 후나 연세가 드신 후에 움직이는 시간이 확 줄어듭니다. 예전에는 출퇴근을 하고 장을 보고 집안일도 많이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오늘은 그냥 쉬자 하는 날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그런데 아시나요? 몸은 움직이지 않으면 금방 굳어지고 근육도 빠르게 약해집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단순한 일도 힘들어지고 걷는 것조차 부담스러워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몸을 움직이세요. 무거운 운동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아주 가벼운 움직임이라도 매일 하면 건강이 달라집니다. 어떤 운동이 좋을까요? 첫째, 걷기가 가장 쉬우면서도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집 근처를 한 바퀴 걷거나 장을 볼 때 일부러 조금 멀리 걸어가 보세요. 5분이라도 걷기 시작하면 몸이 가벼워지고 점점 더 걸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둘째, 가벼운 스트레칭을 습관화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팔과 다리를 쭉쭉 펴고 몸을 좌우로 천천히 늘려주는 것만으로도 유연성이 좋아집니다. 특히 무릎이나 허리가 뻣뻣해지는 걸 막기 위해 다리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동작을 자주 해주세요. 셋째,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이는 방법을 찾으세요. 예를 들어 TV를 보면서 가볍게 제자리에서 다리를 들어 올려본다든지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몇 번 반복해보는 것도 좋은 운동이 됩니다. 집안일을 하면서도 몸을 많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청소를 하거나 식사 후 설거지를 하면서 몸을 조금 더 의식적으로 움직여보세요. 여러분, 운동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땀이 나야 하고 숨이 차야 하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조금 귀찮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만 해보시면 몸이 가벼워지고 기분도 훨씬 상쾌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예전에 제 아는 분 중에 퇴직 후 집에서 TV만 보면서 하루를 보내시던 분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거울을 보는데 몸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하루 5분씩 가벼운 걷기를 시작하셨대요. 그리고 몇 주 후에는 10분, 15분, 점점 늘려가면서 어느새 매일 공원을 한 바퀴 도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나 자신이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었어.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몸을 움직여보세요. 하루 5분만이라도 걸어보시고 아침에 가볍게 몸을 쭉쭉 늘려보세요.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몸도 마음도 훨씬 건강해질 겁니다. 3. 사람들과 연결되세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가장 힘든 순간이 언제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사람들이 점점 멀어지는 게 느껴질 때. 젊을 때는 가족, 친구, 직장 동료와 늘 바쁘게 지내다가 어느 순간 연락이 줄어들고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점점 외롭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외로움은 단순히 혼자 있음 때문이 아니라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옵니다. 다시 말해, 주변에 사람이 있어도 관계가 소원하면 외로움을 느끼고 반대로 혼자 있어도 누군가와 정서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외롭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외롭지 않을까요? 첫째, 가족과 연락을 자주 하세요. 아들, 딸이 바빠서 방해하면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실 자식들도 부모님께서 먼저 연락해 주시는 걸 좋아합니다. 짧은 안부 전화 한 통, 가벼운 메시지 하나라도 꾸준히 주고받다 보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지고 마음의 거리가 가까워집니다. 둘째, 오래된 친구들을 다시 찾아보세요. 한때 자주 만나던 친구들과의 연락이 끊어진 경우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먼저 연락을 하면 의외로 상대도 반가워할 가능성이 큽니다. 갑자기 연락하면 이상하지 않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오랜만에 내 생각이 나서 연락했어라고 하면 더 반갑게 맞아줄 겁니다. 셋째,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보세요. 이 나이에 무슨 새로운 친구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노인복지관, 동네 모임,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곳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서 모임, 산책 모임, 취미교실 같은 곳에 나가면 공통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습니다. 넷째, 작은 대화부터 시작하세요.
꼭 친한 사람과 깊은 대화를 해야만 외롭지 않은 건 아닙니다. 마트에서 계산할 때 직원에게 한마디 인사하기, 공원에서 만난 사람과 날씨 이야기 나누기 같은 짧은 대화도 정서적인 연결을 만들어줍니다. 이런 사소한 대화들이 쌓이면 마음도 한결 따뜻해지고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예전에 한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내를 먼저 보내고 나니 사람 만나는 게 점점 어려워지더라고. 그러다 보니 더 외롭고 나중에는 말하는 것조차 어색해졌어. 그런데 어느 날 동네 작은 모임에 나가기 시작하면서 삶이 바뀌셨대요. 처음엔 어색했는데 몇 번 가다 보니 인사 나누는 사람도 생기고 같이 이야기할 친구도 생겼어. 이제는 매주 그 시간이 기다려져.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내가 먼저 손을 내밀 때 사라집니다.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가족, 친구, 지인이 있다면 오늘 한번 연락해보세요. 아니면 가까운 곳에서 가볍게 인사를 나눠보는 것도 좋습니다. 작은 연결이 쌓이면 어느새 여러분의 하루는 따뜻한 사람들로 가득 채워질 겁니다. 혼자라고 느껴질 때일수록 사람들과 연결되는 작은 노력을 시작해보세요. 4. 머리를 쓰는 습관을 가지세요. 여러분, 예전에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니, 내가 아까 이걸 어디에 뒀더라? 뭘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일이 더 자주 생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머리가 예전 같지 않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뇌는 나이가 들어도 계속 발전할 수 있습니다. 단, 제대로 써야 합니다. 운동을 안 하면 근육이 약해지듯이 머리도 쓰지 않으면 둔해집니다. 반대로 꾸준히 머리를 쓰면 나이가 들어도 기억력과 사고력이 유지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늙었으니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하기 전에 뇌를 단련하는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머리를 잘 쓸 수 있을까요? 첫째, 책을 읽고 새로운 것을 배워보세요. 내가 이 나이에 무슨 공부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건 뇌를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게 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신문을 읽고 새로운 정보를 접한다든지 책을 읽으며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혹시 배우고 싶었지만 미뤄왔던 게 있나요? 요즘은 스마트폰으로도 쉽게 외국어를 배울 수 있고 유튜브에서 다양한 강의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둘째, 간단한 두뇌 게임이나 퍼즐을 즐겨보세요. 가벼운 퀴즈, 스도쿠, 가로 세로 퍼즐, 장기 체스 같은 게임들은 머리를 자주 쓰게 만들어줍니다. 이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싶겠지만 꾸준히 하면 뇌가 점점 더 활성화됩니다. 특히 친구들과 함께 두뇌 게임을 하면 재미도 있고 자연스럽게 대화도 늘어나니 더욱 좋습니다. 셋째, 일상 속에서 뇌를 쓰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평소 자주 다니던 길 대신 다른 길로 가보는 것만으로도 뇌가 새롭게 반응합니다. 장을 볼 때 머릿속으로 필요한 물건을 기억해 보려 하거나 TV를 보면서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이 장면에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고 예측해 보는 것도 좋은 두뇌 운동이 됩니다. 넷째, 사람들과 대화를 많이 하세요. 혼자 있으면 생각도 점점 줄어들고 말도 적어지게 됩니다. 반면에 누군가와 대화를 하면 자연스럽게 기억을 떠올리고 의견을 정리하고 감정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뇌가 활발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족이나 친구들과 통화할 때 단순히 안부만 묻는 게 아니라 책에서 본 이야기나 최근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 예전에 아는 분 중에 은퇴 후 이제 난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하루 종일 TV만 보시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신문을 읽고 매일 일기 쓰기를 시작하셨대요. 처음엔 조금 귀찮았지만 몇 달 지나니까 기억력이 확연히 좋아지고 말도 더 유창하게 나오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인상 깊었어요. 머리를 안 쓰면 금방 녹슬어. 하지만 조금만 신경 쓰면 다시 맑아져.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루 10분만이라도 책을 읽거나 간단한 퀴즈를 풀거나 새로운 정보를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머리를 쓰면 쓸수록 삶이 더 활기차고 재미있어질 겁니다. 오늘부터 작은 도전 하나 해보는 건 어떨까요? 5.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여러분, 하루를 마무리할 때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오늘도 별거 없었네. 예전에는 참 바쁘고 의미 있었는데 이제는 그냥 하루가 흘러가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으실 겁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잃어가는 것들이 많아지죠. 젊음, 건강, 사랑하는 사람들, 가끔은 시간이 너무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아 허무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하루의 기분과 인생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 쉽게 말해 과거에 잃어버린 것만 생각하면 우울해지지만 지금 남아있는 것들에 감사하면 행복이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작은 감사의 순간을 찾아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눈을 떴네,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면서 이거 참 맛있네 라고 느끼는 것. 창문 밖으로 햇빛이 비칠 때 오늘 날씨 참 좋다 라고 생각하는 것. 이런 작은 순간들을 자주 인식하면 하루하루가 더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둘째, 감사일기를 써보세요. 너무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매일 밤 자기 전에 오늘 감사했던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예를 들면 오늘 오랜만에 친구와 전화해서 기분이 좋았다. 점심때 먹은 된장찌개가 너무 맛있었다. 산책하면서 예쁜 꽃을 봤다. 이런 작은 것들도 감사함을 느끼는 습관을 만들면 점점 더 많은 좋은 순간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셋째,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젊었을 때 좀 더 잘했어야 했는데, 그때 다른 선택을 했으면 지금 더 나았을 텐데. 하지만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지금 이 순간을 감사하는 것뿐이에요. 지나간 일은 후회해도 달라지지 않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에 감사하면 현재가 더 행복해집니다. 넷째, 남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나보다 건강한데, 내 또래 친구들은 손주랑 같이 노는데 나는 혼자네. 이렇게 비교하다 보면 감사보다는 불만이 커지게 됩니다. 하지만 남들과 비교하는 대신 내 삶에서 소중한 것들에 집중해 보세요. 예전에 한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내를 먼저 보내고 나니까 하루하루가 허전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졌어.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작은 감사한 일들을 찾기 시작했지. 따뜻한 차 한 잔, 길에서 마주친 강아지, 저녁 노을. 그러다 보니 혼자 있어도 덜 외롭고 하루가 더 소중하게 느껴지더라고.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감사의 순간들을 찾아보세요. 고맙다라는 말을 스스로에게,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더 자주 해보세요. 그러면 어느새 마음이 가벼워지고 하루하루가 더 의미 있게 느껴질 겁니다. 감사는 행복을 부르는 최고의 습관입니다. 오늘도 감사하는 하루 보내세요. 6. 다른 사람을 돕는 삶을 살아보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제 나도 도움을 받을 나이지, 내가 누굴 돕겠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런데요, 도움은 꼭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친절, 따뜻한 말 한마디, 누군가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세상은 훨씬 더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다른 사람을 돕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더 풍요로워지고 삶이 더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어떤 방법으로 남을 도울 수 있을까요? 첫째,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보세요. 주변에 자주 연락하지 않는 가족이 있나요? 혹은 혼자 사는 친구나 이웃이 있나요? 가끔 안부 전화를 하고 잘 지내? 라고 한마디 건네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혹은 친구가 고민을 털어놓으면 조용히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됩니다. 둘째, 경험과 지혜를 나누세요. 여러분은 살아오면서 많은 경험을 하셨고 그 속에서 배운 것이 많으실 겁니다. 젊은 세대는 이런 경험을 알고 싶어 합니다. 손자, 손녀에게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동네에서 청년들에게 조언을 해주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요즘은 온라인에서도 경험을 나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젊은이들이 고민을 나누는 게시판에 따뜻한 조언을 남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셋째, 자원봉사에 참여해보세요. 이 나이에 무슨 봉사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봉사는 꼭 힘든 일이 아니에요. 노인복지관, 도서관, 지역사회센터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거나 취미 모임에서 새로운 사람들에게 환영 인사를 해주는 것도 훌륭한 봉사입니다. 직접 나가기가 어렵다면 온라인에서 글을 써서 누군가에게 힘을 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넷째, 작은 친절을 실천해보세요.
도움은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시장에서 물건을 사면서 상인분께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라고 한마디 건네는 것, 길에서 누군가에게 미소를 짓고 먼저 인사하는 것, 버스에서 힘들어 보이는 사람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쌓이면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에너지를 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퇴직하고 나니까 더 이상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울했어. 그런데 동네 복지관에서 책 읽어주는 봉사를 시작하고 나니까 다시 살아있는 기분이 들더라고. 아, 내가 아직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기분이 좋아졌어.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은 반드시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작은 관심,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내가 가진 지혜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세상에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남을 돕는 순간 내 마음도 더욱 따뜻해지고 하루하루가 의미로 가득 찰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도 한 가지 작은 친절을 실천해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외롭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6가지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하루의 루틴을 만들고 몸을 꾸준히 움직이고 사람들과 연결되고 머리를 자주 쓰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이 6가지 습관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더 의미 있고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방법입니다. 물론 한꺼번에 모든 걸 바꾸는 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면 그 변화가 차츰 쌓여서 삶이 더 밝고 따뜻해질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들은 말이 있습니다. 행복은 큰 사건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에서 온다. 오늘부터 여러분도 하루하루를 더 소중하게 보내기 위한 작은 선택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부탁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삶의 교훈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영상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또 하나의 따뜻한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고 나누고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여러분의 하루를 더 따뜻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 보세요.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